최근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밖을 다니면서 영상을 찍으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밖을 다니면서 영상 찍는 것도 하고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같이 병행하려고 합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숨만 남아있으면 언제든 기회가 온다. 기다리는 게 더 힘들고 더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태공이 낚시바늘 하나 없이 낚시하며 자신의 때를 기다렸다라는 거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극소수죠. 극소수. 왜겠습니까? 그 기다린다라는 게 정말 어렵기 때문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치고 시험 결과를 기다릴 때 조바심이 나서 미치죠. 정말 힘듭니다. 그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죠. 시험을 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되게 힘든데 시험 치고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 점수가 얼마나 나왔는지 얼마나 나올지 기다리는 것만큼 힘든 게 없다라는 겁니다. 뭐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자신의 성률을 높이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내공을 갖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얘기죠. 하지만 또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될 때도 오기도 하고요.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나에게 닥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때로는 무모하게 움직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자극을 만들어가고 또 스스로 자리매김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단히 내 자신을 좀 잘 키워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의 역량, 내 재능을 좀 잘 끄집어내서 상품화해서 잘 전달할 때 그때 이게 이제 돈으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복식호흡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호흡 연습을 하는데 좀 잘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 이렇든 저렇든 여러 가지의 모습을 좀 이렇게 갖출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좀 잘 안 됐던 기억들 이런 것들을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실패했던 기억, 안 좋았던 기억, 내 뜻대로 안 됐던 그런 것들이 나를 기억시키기 때문이죠. 뭐 하라고? 좀 더 분발하라고. 조금 더 열심히 하라고. 나에게 채찍질을 해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 또한 적당히 해야 되죠. 너무 과도해가지고 아예 의욕이 안 생겨서 사기가 꺾이면 안 되니까요. 이래저래 때로는 방황하는 시간도 있고 때로는 열심히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도 있고 때로는 쉬는 시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제 과정들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이가 좀 더 이제 만들어져 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 시기 같나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좀 더 보수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좀 더 내 자신에게 집중하고 내 가족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시기 같습니다. 왜냐? 불황이 심해지니까요. 요새 국내 내수가 되게 많이 죽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자동차도 잘 안 사고 소비도 잘 안 하고 뭐 여름 휴가철에 여행도 잘 안 하고 외식도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피부로 느껴집니다. 뭐 당장 뭐 저희 집만 해도 작년 여름과 지금 생각해보고 6개월 전, 1년 전, 3년 전, 2년 전하고 비교해보면 지금 소비를 많이 줄였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아내와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월급은 거의 제자리 걸음인데 물가가 눈에 띌 정도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지갑을 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이너스가 나고 참 쉽지 않은 상황이 이제 계속 닥치니까 이제 겁나는 거죠.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는 제일 큰 이유가 앞날이 어떻게 될지 불안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이제 소비를 줄이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정말 부자들이야 지금 뭐 사람들이 차를 안 끌고 나온다, 여행지에 여행을 안 한다, 안 온다. 그래서 한가하고 좋다. 이렇게 지낼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실생활이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다른 거는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죠. 언론 뉴스를 보면 지금도 뭐 부동산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평당 뭐 4천만 원이 넘고 15억이 넘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그냥 그런 얘기는 그냥 남 얘기입니다. 남 얘기.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입니다. 집값이 오를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뭐 이래저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근에 무리하게 연끌한 이들이 죽으려고 하죠. 빚이 감당이 안 되니까. 생활하는 게 정말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은 대한민국의 정부와 건설업계와 언론계와 금융계가 합작으로 한 그 사기에 걸려든 이제 피해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다 개개인들이 자기가 알아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누가 총독을 옆에서 협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왜 정부를 탓하냐? 은행이 빚내라고 강요했냐? 뭐 전문가라고 하는 이들이 유튜브가 집을 무조건 사라고 꼬드겼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이랬건 저랬건 우리 주변에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빚 안 지고 투기 안 하고 뭐 비투 안 하고 연끌 안 하면 비정상인 것처럼 많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최근 지난 몇 년간 이렇게 사람들이 보여줬던 모습에 비하면 저는 좀 이제 비껴나 있는 좀 비주류, 비정상, 뭐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좀 독특한 이제 성향의 사람, 별종이라고 이제 치부받아야 되죠. 그리고 지금 와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뭐 생활이 아주 풍족하고 아주 여유로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빚은 없어서 정말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숨 막히고 이러진 않는다라는 거. 그건 정말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들이 들죠. 대신에 이제 저 또한 이제 앞으로 먹고 살 거에 대한 고민이나 걱정은 되게 많은 거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이런 염려나 불안이나 걱정은 없을 수 없는 것 같고 그건 비단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무수히 많은 보통의 사람들이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내 스스로를 좀 더 잘 단련시키고 잘 준비해서 어떻게든 뭐가 되었건 또 헤쳐나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확실한 건 세상 그 어디에도 보장되어 있는 건 없다라는 것. 내 스스로 뒷배를 만들고 나의 길을 만들어가고 또 스스로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저도 유튜브 영상을 들여다보고 바깥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런저런 것들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좀 접하려고 애쓰는데요. 확실한 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지고 많이 어려워지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의 윤석열 정부를 보더라도 너무 극단을 향해 가는 이유가 이제 믿을 구석이 없어서 포용하거나 아니면 관용적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자기 자신이 자꾸 궁지에 몰리니까 좀 극단적인 모습들을 내보이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대지처럼 말입니다. 뭐 윤석열을 이해하려고 하거나 뭐 추종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좀 돌파구를 좀 괜찮은 상황들을 좀 많이 만들고 싶을 텐데 그 사람도 지금 이대로 욕만 먹는 그런 대통령이 되고 싶진 않을 텐데 왜 저런 걸까?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로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제정신이 아니어서 뭐 저런가 보다 눈과 귀를 다 막고 저러나 보다 뭐 이런 생각도 들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삶이 힘들거나 좀 궁지에 내몰릴 때 시야가 아주 좁아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남의 말이나 얘기가 안 들릴 수도 있고 함부로 어디 가서 도장 찍어가지고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렵고 안 좋아질 때일수록 좀 더 맨정신이어야 될 것 같다라는 거. 술 취하지 않아야 될 것 같고 함부로 이렇게 유형이 나는데 혹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답답하고 힘들 때는 등산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활발히 몸을 움직여서 운동해서 육체적으로 피곤하게 만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 뜻대로 우리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차근차근 우리의 실생활을 좀 잘 대비 대응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